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1월 1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 중의 하나인 FTX가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FTX의 CEO는 11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계열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 빼돌린 다음에 또한 4,670만 불을 민주당 중간선거 대책본부위원회에다가 도네이션을 한 이후에 해킹을 당하여 4억 7천만 불을 도난당하였다고 보고를 하며 그것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자기들 자산이 없어졌는데 4,670만 불은 민주당 측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것을 즉시 환수해달라고 파산 법원에다 지금 재정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FTX의 CEO인 샘 뱅크맨 프리드는 실제적으로 클린턴 재단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아주 젊은 CEO입니다. 또한 그가 빼돌린 110억 달러에 해당하는 많은 자금 중에 10억 달러는 지금 행방불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대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고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FTX의 자금은 또한 젤렌스키 정부의 피아트화와 1:1의 비율로 바꿔줄 수 있는 실제적인 화폐 성격을 가졌다고 지난 3월에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그 발표가 나가자마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잘란스키에게 그 다음날 8억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고 11월 말일까지 미국에서 잘란스키에게 지원한 금액은 총 6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FTX가 자금 세탁과 민주당 뒷배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CEO인 프리드는 지금 바하마로 도피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도피 행각을 나서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반 트럼프 운동가로 유명한 스카이리치 캐피탈의 설립자인 앤토니 스크라무치가 동행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희대의 가상화폐 사기를 친 이 둘이 바하마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트위터에 10억 달러 정도의 차액은 즉시 자기가 환수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가 가진 모든 자산을 통틀어 봐봤자 그 금액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빼돌린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관 국경 국장인 크리스 보그너스가 결국은 사임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에게 사임을 촉구하였으나 그는 사임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이후인 지난 11월 12일 오후 늦게 그는 사임을 발표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경 문제가 불거지고 하원에서 국경 문제에 대하여 마요르카스 탄핵설이 솔솔 나오고 있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불을 끄기 위하여 결국은 하나의 희생양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CBP 국장인 크리스 매그너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중간선거를 분석하는 많은 분석가들이 2010년도 티파티 열풍이 불었을 때 공화당과 2022년도 공화당의 열풍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포스트의 발표에 따르면 12년 만에 돌아온 공화당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나 저로서는 도저히 그 숫자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도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하여 약 600만 표 남짓하게 득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하원에서 63석을 민주당에서 공화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2022년도에는 같은 600여만 표를 공화당이 득표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발표된 공화당이 추가로 확보한 의석수는 8석만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도 여기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 더욱더 이상합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구동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 이들의 배후의 배경은 누구인지 참 궁금하기도 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햄셔에서 주민은 700명인데 투표한 사람이 1,400명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매기 하산과 덤 볼두크 의원 간의 각축을 벌이던 도중에 매기 하산 의원이 1,106표, 덤 볼두크 의원은 193표를 득하였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주민은 693명으로 2020년 인구 센서스에 나왔기 때문에 인구가 2배로 오른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부랴부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기계 오류에 의하여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수기로 수정하였다고 하나 오늘날까지도 그 수치는 그대로입니다. 수기로 무엇을 수정하였는지 아무런 발표도 없고 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잘못된
통계했습니다 하는 발표만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트럼프 성향의 인사들과 민주당이 같은 패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조지 부시와 버락 오바마가 같은 주제로 같은 시기에 컨퍼런스를 연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6일 조지 부시는 달라스에서 잘못된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포럼을 연다고 컨퍼런스를 발표하고 있고, 그 다음 날인 11월 17일은 오바마가 뉴욕에서 비슷한 의제로 컨퍼런스를 연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이 같은 의제를 가지고 같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의 컨퍼런스라고 하면 어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이 행사를 주관하고 뒷배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자로 민주당은 먼저 50석의 상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화당은 조지아에서 런오프에서 승리를 해봤자 50석입니다. 그러나 캐스팅 보드를 바로 카말라 해리스가 쥐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참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참패에 대하여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과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핑계대기 이전에 과연 공화당 내에서 지도부들이 무엇을 하였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린지 그레엄 상원 바로 중간선거가 있기 한두 달 전에 낙태 법안을 강제로 상정을 하여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든 매스컴을 타고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공화당이 우리 낙태에 대한 권한을 뺏어간다고 흑색선전하기 딱 좋은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미치 맥코넬은 더욱더 가관인 것이 브레이크 메스터즈 아리조나 상원 후보라든가 여기에 지원해야 될 금액을 가지고 엉뚱하게 치바카 알래스카 공화당 상원 후보를 밀어내기 위하여 경쟁자인 멀코프스키 공화당 상원을 지지하는 데 800만 불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공화당 상원과 하원에 지원해야 될 정치 자금을 미치 맥코넬은 공화당 내에서 자기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제거하는 데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브레이크 메스터즈가 오늘 팍스뉴스의 인터뷰에서 미치 맥코넬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참 얼빠진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당장 물러나야 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공화당 내부에서 상원 원내대표와 지도부들이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의 비전을 제시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대만 하다 결국은 대참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